인생 후반전. 생각보다 행동이 필요한 이들에게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고 하며 인생의 참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김미라 낭독. 손자, 손녀를 키우며 늙지 마라. 요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조부모와 함께 오가는 어린이들을 보는 건 낯설지가 않다. 조부모 양육의 최대 장점은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꽤 많다. 체력적으로 부담인데다 육아 문제로 자녀와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애매하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육아를 기대하고 있던 자녀가 도리어 섭섭해할 수도 있다. 자신이 없다면 자녀에게 손주를 맡아 키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먼 친척뻘 되는 K 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친손자 재롱에 푹 빠져 있었다. 만날 때마다 손자 자랑을 늘어놓았고 프로필 사진도 손자 사진을 바꿔가면서 올리곤 했다. 매일 화상통화를 통해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자기 자식 키울 때와는 또 다른 재미라고 말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각자 손자 손녀들 얘기들을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란다. 친구들끼리도 하루라도 자기 손주들을 안 보는 날이면 눈앞에 삼삼거려 온종일 사진만 들여다보기 일쑤라고 했다. 하루는 그런 언니가 어째서인지 힘들어 보였다. 고민이 있는 듯해 물어보니 며느리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해야 해서 손자를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 친정엄마는 손목터널 증후군에 다리 관절염이 있어 아기 볼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부탁하더란다. 처음엔 친정엄마가 보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다고 했다. 언니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아이는 못 봐준다고 미리 얘기했었다고 했다.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즐기면서 나이 먹었어도 할 수 있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러나 며느리 형편이 이러한지라 할 수 없이 며느리 집에 들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를 봐주고 주말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자기 친손자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고 했다. 보고 싶은 손자를 매일 보게 되니 처음에는 좋았지만 육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에 갈수록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디스크까지 와서 힘들다고 했다. 육아에 집안 살림까지 맡아서 해주고 있으니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으랴. 주말이면 자기 집으로 와서 쉬기는 한다지만 친구들하고 다니던 복지관에서의 취미생활도 못하게 되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몸이 피곤해 못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부부 동반 모임이 자주 있어 주말도 반납해야 할 때도 많았다고 하소연하며 이젠 다 내려놓고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육아 방식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고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육아 제품들도 갈수록 편리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의 양육 방식과 옛날 사고를 가진 조부모들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은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한다. 특히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갈등이 배가되는 경우가 많다. 육아에 집안 살림까지 몽땅 다 조부모한테 맡겨놓고 일을 나간 며느리는 직장에서 받고 온 스트레스로
집에 들어오면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찬바람이 쌩쌩 불기 일수인 경우가 많단다. 게다가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다. 이들은 언제까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고 고통을 호소한다. 물론 며느리들 전부가 그러한 건 아니다. 자녀들 또한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손주가 귀엽고 좋긴 하지만 집안 살림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차라리 따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하고 일했으면 했지 애는 못 봐주겠다고 한다. 이들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심리상담소를 찾는 일도 많단다. 특히 분가에 떨어져 살다가 손주 양육 때문에 조부모가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갔을 경우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그들 대부분이 차라리 가끔 한 번씩 볼 때가 훨씬 좋았다고 하면서 매일 대면하고 살고 있으니 서로 귀한 줄 모르고 또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단다. 이렇게 불편하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거절했을 것이라면서 그러지 못한 것을 몹시도 후회한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육아에서 할머니를 빼놓고 얘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할머니라고 하면 주름 많고 옛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신세대 할머니, 즉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깨어있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할머니들도 많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동화구연 교실 같은 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구연동화를 배우기도 한다. 요즘은 시대가 변한 만큼 옛날에 자기 자식들을 키우던 고지식한 육아 방식 말고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육아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신세대 조부모들도 많다. 한 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이 자식집과 가까워서 출퇴근하듯이 오가며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고 한다.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조금 덜하다고 했다. 또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육아 관련 책과 양육 및 갈등 해결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양육하는데 마인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양육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어 적극적인 자세로 육아에 임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육을 할 때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마음을 비우는 편이 좋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가와 외가는 모두가 서로 손주를 양육하려고 해서 이것도 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서로 양육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될 수 있으면 자녀 의사를 존중해 주는 편이 좋다. 시부모의 경우 며느리가 친정에 손주를 맡기면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상해하면 서로가 불편하다. 양육을 맡은 사돈을 최대한 배려하고 손주를 돌볼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다. 보고 싶은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보기를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데 양육을 맡겠다 하면 사이가 더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의 손에 맡기거나 다른 양육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족인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 아래에서 커나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다. 자신을 챙기고 생각하는 조부모의 정성과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다수의 조부모는 학력, 정보 및 사회적 관계, 경제력 등의 부족으로 손주들 양육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주는 예쁘고 좋지만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정말 원해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서 어떤 분이 손주 양육 문제로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스님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일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극단적인 말도 하시면서 엄마가 있으면 절대 손자 손녀를 대신 키워주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럴까? 아이에게는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일하러 갈 때도 등에 업고 가야 한다고 하셨다. 못 살던 시절에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논밭 맬 때나 장사할 때 포대기로 애를 등에 업고 일했다고 했다. 요즘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없다면서 그럴 수 없다면 일을 포기하라고 하셨다.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란 아이는 강인하고 인간다워진다고 하셨으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정서적 불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를 위해 엄마가 생각하는 희생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만약 양육을 맡게 되었을 경우에는 양육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조부모들은 나의 손자, 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 아빠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려 드는 것은 좋지 않다. 시어머니가 별다른 뜻이 없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야 하며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고부간의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손주는 부모가 키울 것을 권하는 쪽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손주를 꼭 돌봐주어야 한다면 이때는 자기 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손주를 돌봐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 돌봐주기로 선택했다면 손주를 그냥 먹이고 재우는 기본적인 육아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를 키울 때와 손주를 키울 때의 육아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을 공부해 손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손주가 한 명 있을 때와 여러 명 있을 때는 또 다른 법이다. 오죽하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나이 먹어서도 자신의 소중한 삶을 손주들 키우는 데만 너무 올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먼저 찾으면서 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직 손주들 키우는 데만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린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양육하든 안 하든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통해 주어진 삶을 맡은 바 충실히 잘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